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8일 오전 10시 9분입니다. 약 5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02명의 유권자,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17%, 부정 74%입니다. 긍정 17%는 전주보다 2%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입니다. 부정평가 74%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더 악화가 됐습니다. 국정 잘한다가 17%, 못한다가 74%,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9%, 더불어민주당이 36%인데 전주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주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2%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가 올라서 36%,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가 빠져서 29%, 29대 36입니다.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해왔는데 지난 한 주 사이에 동반 몰락하고 있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29%, 한동훈 14%, 조국 5%, 홍준표 4%, 오세훈, 이준석 각 3%, 김동연 2%, 김문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걸 지지율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긍정평가를 지지율과 조금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폭넓게 보면은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가 74%인데 제일 첫 이유가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1순위입니다. 19%.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물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가 11%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미흡하다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그 다음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하다가 상당히 높네요. 이게 6%나 됩니다. 독단적이다 5%, 외교 잘못하고 있다 4%, 의대 정원 확대 잘못했다 4%,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고집불통이고 무능하다. 또 의료 대란이라는 불을 질러놓고 수습을 하지 않는다. 이게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17%의 이유는 뭐냐? 외교 잘한다. 이게 제일 높습니다. 23%. 경제 민생 그래도 잘 챙긴다. 9%. 주간 소신이 뚜렷하다. 7%. 결단력이 있다. 6%. 국방안보 4%. 안정적이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이 분포 상황을 보면은 전 지역, 전 연령층, 그리고 전 직종, 그리고 전 이념층, 보수, 진보 정도를 합쳐서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 어떤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전 국민적 거부감.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국민 밉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밉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이유가 정책 실패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직무 스타일이 기분 나쁘다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밉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23%밖에 안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28%밖에 안 나옵니다. 지지율이. 연령별로는 60대에서도 지지율이 23, 70대 이상에서도
34%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34%, 보수층이 핵심 지지층인데 여기서 지지율이 34%, 부정률이 59%, 중도에서는 지지율이 13%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총붕괴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경상도 지역과 60대 이상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나마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60대, 70대 이상에서 유지되고 경상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도 보수층은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더라도 경상도 그리고 노년층, 보수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직은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같이 몰락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지휘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은 이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각과 참모진 쇄신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꾸라, 그 말에는 의료대란 해결이 핵심인데 그건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그것만 딱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계속 지키다가 동반 몰락할 거냐, 아니면은 결별 수순을 밟느냐, 극단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하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지금 서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중에서 지금 여권 내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에 근접해버리면은 그것도 안 되고 이건 말하자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분열된 보수층을 단일 대호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붕괴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버텼는데 이번 주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번 조사에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또 다음 주 조사에 반영이 되면은 17%가 아니라 뭐 15%까지 또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10%대 지지율로는 내각 책임자 같으면은 이것은 절대 정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라도 지지율이 17%가 되고 국회를 야당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언론이 거의 절대적으로 반윤석열로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개혁, 4대 개혁을 추진할 동력은 사라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가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을 여기서 멈추겠다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부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오늘 지지율이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게 더 악화되느냐, 현상 유지냐, 약간 반등하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